자, 그러면 좋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 건데요. 앞에서 내용 설명한 거를 조금 정리하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겠어요. 비용 처리를 100% 인정받기 위해서 태어난 보험이에요. 약간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상한데 순화해서 말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이게 지금. 자, 보세요. 법적으로 저렇게 딱 정해놨어요. 퇴직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퇴직 시점을 예상할 수가 없어야 된대요. 사실 대표님이 언제 그만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계약자하고 수익자는 법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시에 환급금이 없어야 된대요. 제로. 무시무시한 얘기죠. 만기 시에 환급금이 없어야 된대요.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대표님께 가서 했더니 그럼 만기 시에 환급금도 없는 놈의 상품을 지금 가입하여 화를 엄청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 왜냐면 이 경영인정기 보험이 그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구조가 달라서 그래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꼭지점을 딱 찍고 쭉 가면서 떨어져서 결국 만기 시에 환급금이 없어야 이걸 비용 처리를 100% 하는데 문제가 안 생겨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경영인정기보험을 20년 납이나 30년 납으로 설계를 하면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못 쓰죠. 전기납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아, 만기 시에 환급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대부분 90세 납, 90세 만기. 그래서 전기납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20년 납 이런 거 안 돼요. 네. 대신에 대표님 중도에 해지하시면 환급금이 있는 상품입니다. 대표님 이거 돈을 내시고 대표님이 다 제로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중도에 환급금이 있는데 요게 피크 때를 알려드리는 역할도 제가 하는 겁니다. 대표님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험료 전액 송금 산입이 가능하다. 우리가 절세 상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법인세를 과세 이연하는 효과가 있다.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내는 기간 동안은 절세 되는 거 맞아요. 100% 다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당기순이익 감소로 지분 가치가 감소한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왜 이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이 지금 지분 가치를 감소시켜준다고 설명했을까요? 이익이 났는데 이거 지금 약간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대요. 감소면 나쁜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렇지. 대표님 물어보죠. 아니 이거 당기순이익이 왜 감소해? 이거 보험 하나 들었다고. 비용 처리가 돼서 그래요. 내는 금액만큼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 비용 처리로 인해서 그 해에 내야 되는 이익에서 떨어지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떨어진다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쉬운 일인데 글쎄요 대표님 이게 당기순이익이 왜 떨어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날 만나고 싶겠어요? 기본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건 이 경영인정기보험이 이거를 지켰다고 했을 때 비용 처리가 다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떨어지잖아요. 주식회사는 주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식 가치가 있거든요. 이 주식 가치를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럼 기업에서 주식 가치를 낮춰야만 좋을 때 이럴 때 뭐가 있을까요? 무조건 다 높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낮춰야 좋을까요? 네, 맞아요. 상속이나 증여나 주식을 사고 팔아야 할 일이 있을 때 있죠. 우리가 그냥 주식 투자할 것 같으면 무조건 이게 올라가면 좋잖아요. 근데 주식 가치가 높을 때 이걸 거래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면 내가 이런 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조금 덜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영인 정기보험을 어떨 때는 일부러 이런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효과로도 진짜 막 월납 뭐 5천만 원짜리 이런 거 막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왜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는지 아셨고 이게 감소하니까 주식회사니까 지분 가치가 감소하니까 지분이 이전될 때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할 때 절세가 될 수 있겠구나. 경영인정기보험이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퇴직금 재원 마련 당연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대표님께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유고시에는 대표님 개인도 보호할 수 있고 유가족도 보호하고 법인도 유동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법인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급하게 써야 되는 돈이 있을 때 쓸 수 있다. 유동자금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제가 혼자 그냥 해놓은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표님들은 이런 법령, 조문 이런 거 가져가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여기 보면은 기획재정부 이게 법인세제과에서 만들었고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자 보세요 여기 퇴직 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피보험자로 해야 되고 그리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해야 되고 사전에 해지 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다. 아까 앞에 뭐라 그랬어요? 경영인정기 만기 시에 환급금 없다.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래요. 그래가지고 얘를 아까 20년 납이나 30년 납으로 안 하는 이유는 보세요. 보험기관의 경과에 따라 송금에 산입하는 거다. 자, 100%를 다 내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 정기납이니까 해마다 계속 이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납으로 이렇게 하면 계산이 무지하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아, 얘를 다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전기납으로 얘를 일단 설계해야 되는 거구나. 법령에 나와 있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었다. 처음에 이제 외국계 생명사에서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체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중요할 수 있는데, 경영인 정기보험을 활용해서 하는 CEO 플랜이나 이러한 컨설팅이 법인세를 절세하는 플랜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중요한 거 왜 그러죠? 과세 이연이니까. 절세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절세 상품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플랜은 예스다. 이 소득세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법인세는 법인이고, 이 소득세는 누구한테 매기는 소득세예요? 대표님. 대표님이 개인 소득세, 종합소득세 아까 보셨잖아요. 배당 막 상여, 그다음에 급여 이런 걸로 가져가면 막 40%, 30%인데 이런 플랜을 잘 계획을 하셔서 준비를 해놓으면 10%대 상황에 따라서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서 소득세 절세 플랜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하지만 대표님이 나 좋으려고 혼자 가입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 부인당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이지만 대표님이 사실 어찌 보면 우리 법인회사에 다잖아요. 그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살을 붙여야 돼요. 살. 어떻게 붙여야 되냐면 내가 뭐 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고 회사에 막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매출이 뭐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단기 유동자금 필요할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나는 그런 데 쓰려고 하고 내가 무슨 생기면 큰일 나지 않냐. 그러니 결국 나는 이 보험을 왜 가입했냐면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플랜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내가 아무 일 없이 잘 퇴직하면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나의 퇴직자금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입했다라는 이런 틀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개인 영업도 다 똑같잖아요. 이거 그냥 설명 안 해주고 가가지고 대충 짜임 받았고 왔는데 나중에 청구하려고 그랬더니 막 다 빠졌어요. 이러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그러면 우리가 컨설팅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영인 정기보험이 그냥 받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이런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내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을 때 대표님께 정식으로 잘 이제 설명을 좀 할 수가 있다. 요것도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법에 나와 있어요. 법인세법에. 자, 보세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여기 빨간색 뒤에 이게 더 무서워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일반적인, 통상적인 이런 말이 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개인을 위해서만 뭘 했다고 말하면 이 보험 상품이 비용으로 과세이연이라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법인을 위해서 가입한 상품이다. 이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